봅시다. 이건요, 그거예요. 가지가 내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사색적인 건데, 물론 문도 사색적인데요. 얘도 되게 사색적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지가 이런 상황을 본 것 같아. 가지가 이렇게 담이 있을 때, 여기에서 나무가 수양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막 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자라니까 원래 이 안에 있던 게 이렇게까지 가는 동안 만약에 담이 없었다면 이게 지금 여기 있고 이런 걸 내가 생각은 해봤을까? 그리고 또 얘가 이렇게 자라는 동안 얘네들은 또 얼마나 많이 도왔을까? 그리고 정말 힘들게 얘를 막 괴롭히는 것 같았지만 이 바람과 이 햇볕이 있었기에 얘가 이렇게 자랄 수 있었겠지? 이 얘기예요, 그냥. 딱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얘네들이 같이 도와서 여기까지 왔구나. 얘네들이 괴롭힘을 준 것 같지만 얘네들의 힘이 없었다면 넘어가지 못했겠지. 이 담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얘가 지금 여길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 화자가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그만큼의 어떤 노력이 있지 않았었을까? 딱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이 있음으로 인해서 얘가 여기를 넘어간 것에 더 큰 의미가 부여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상당히 철학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근데 이분이 그 말을 좀 굉장히 난해하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뜻인지도 모르게 써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게 술술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를테면 이것도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예를 든다는 게 뭐냐면요, 가지를 예를 드는 게 아니라 가지는 어떤 나무에도 다 있으니까 수양버들의 가지나무가 있다면 이 소리예요. 예를 든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양뿐만이 아니라 목련가지도 그렇고 감나무 가지도 그렇고 줄장미 줄기도 그렇고 담쟁이 줄기도 그렇고 걔네들은 모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그 담을 넘는 행위는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수양 가지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양은 빼고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가지가 담을 넘는 건 가지만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노력이 함께 했을 것이냐?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이 의문한데요. 뿌리하고 얼굴 한번 못 마주쳤다? 왜요? 우리가 저번 시험에서 뭐 공기뿌리 있고 뭐 이런 거 했지만 일반적으로 뿌리는 땅 속에 있죠.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줄기와 뿌리는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그죠? 그 소리야. 그러니까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엄한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다 의인화시키고 있는 거야. 잠시 살을 붙였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 지금 이렇게 가지가 있을 때 이 가지에 이렇게 잎이 나고 여기에 꽃이 피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때가 지나면 얘네들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에 붙어 있을 때는 살을 붙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살을 같이 붙이고 있는 거고, 손을 턴다는 건 가지를 턴다는 거죠. 가지를 털어, 뭐 얘가 털고 싶어 터는 건 아니겠지만 때가 되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주 잠시 동안 살을 붙였다가 적막하게 손을 털어서 꽃과 잎이 멀어지게 되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혼연일체 가지와 뿌리와 꽃과 잎이
하나가 되어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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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지 않았다면 절대 담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죠?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뭐 화자의 짐작인 거죠. 그죠?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감히 시도도 못 해보고 덜덜덜덜 떨기만 했을 것이다.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이것도 지금 비와 폭설, 어떤 자연들이 가지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는 더 자랄 수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가의 시의 표현하고 되게 비슷해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한 닷새,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내려서 가지를 힘들게 했던 비, 그것을 의인화하고 있고요. 밤새 정분만 쌓았다. 이 정분만 쌓았다는 게 무슨 뜻이요? 이것도 가지가 있으면 눈이 여기에 소복히 앉아. 그러니까 서로 지금 친분,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살을 붙였다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친분을 쌓았다, 정분만 쌓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밤새 정분만 쌓던 돌이 없는, 어쩔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다면,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떤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성공을 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1등급만 했어. 그럼 1등급을 했을 때 기쁘겠니? 당연한 것으로 느끼겠죠. 안 했을 때 1등급에서 떨어졌을 때 죽고 싶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3등급이고 4등급이고 하는데 그것이 2등급이 되고 1등급이 됐을 때 훨씬 더 기쁨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와 폭설은 그 고난과 시련인 거지. 그지? 더 열심히 했을 때 더 큰 기쁨이 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비를 피하고 눈을 또 내가 이겨내서 이렇게 가지를 넘기는 이러한 성장을 보였으니 가지는 굉장히 신명나 있을 것이다. 이 소린 거야. 무엇보다도 그 다른 것도 다 영향을 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담을 넘는데 도움이 된 건 누구다? 담이다. 이거예요.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금단, 그러니까 절대 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저 담이 아니었다면, 사실 금단이기 때문에 넘으면 안 되는데 가지는 넘은 거잖아요. 우리는 왜 하지 마라 하면 하고 싶잖아요. 그죠?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그래서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르지르고 담의 점수리를 타 넘어 전체적으로 의인화는 계속되고 있죠.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쯤 되면 1년에서도 것이다가 나오고, 뭐 2년에서도 것이다가 나오고, 것이다가 두 번 맞나? 것이다 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고 있죠. 계속 어떤 짐작이나 그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뭐였어? 아까는 수양 가지 하나의 예를 들었으니까 그거 외에 다른 나무의 줄기들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무명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볼 때 흰 벽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냥 무명천 같은 것에 하나의 획을 확 그어서 티가 탁 나게 하는 그러한 도박 아니면 도반이었을 것이다. 도박과 도반은 완전 대비돼요. 대비된다는 건 좀 웃기긴 한데 여튼 도박이라고 하는 건 넘을 수 있을까? 한번 도전해봐야지 하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무모한 어떤 도전 같은 거였고,
이자 혹은 도반이었을 것이다. 도반이라고 하는 건 함께 돌을 닦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이라고 하는 건 내가 도전하기 위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도전 그 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같이 도와준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용은 끝이에요. 얘는 막 가의 내용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쉽게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지고요. 다글은요 이즘을 논한이에요. 유한주는요 조선 후기 때 문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을 때 느낌이 지금의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찾아내시면 더 좋고요. 여튼 뭐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꼭 이제 설이나 뭐 기 같은 것처럼 얘도 그러한 수필의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즘이 어떠한지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야.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나는 이홍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나의 생각을 그냥 덤덤하게 써가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이홍이라는 지금 특정 청자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용이 이랬나봐. 그치? 이용이 이런 말을 했나봐.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병이 아니래. 너는 그런데 반대로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게 여기서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에요.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면 뭐야? 병이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것은 병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이거는 그냥 묻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답을 합니다. 문답법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것은 병이 되고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잊지 않는 게 병이 되고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래. 내가 하는 말이죠. 맞죠? 되게 헷갈리지. 그지? 우리 국어인데도, 그지? 그래서 무슨 근거로, 왜 내가 무슨 근거로 할까? 그건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잊어야 하는데 잊지 못하는 데에서 이러한 근거는 나타난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하니까 뭐야? 내 생각이 아닌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이건 지금 내 의견과 다른 거죠. 있는 것이 병이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사람이 병이야. 그래. 있는 것이 병이야. 그래, 맞아. 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쳐보았을 때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치? 그러니까 지금 잘 봐봐.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쳐.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건 잊어. 그걸 잊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있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이 옳을까? 이건 얘 의견이 아니잖아. 이건 틀린 말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서리법이라고 보셔야 돼요. 옳지 않아. 옳을까? 옳지 않아.
이건 묻는 게 아니야. 다른 거는 지금 다 묻고 바라느냐? 뭐 위에서 이런 건 물은 거야. 무슨 근거로 할까? 이런 건 물은 거야. 하지만 얘는 수사의문문으로 그 말이 옳을까? 서리적으로 쓰인 거죠.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이 세상에 저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어?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있는 데서 나온다. 이게 딱 주제죠. 이게 딱 주제예요. 눈은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하면서 아주 길게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있는 예를 열거하고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봅시다. 눈은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잊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잊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잊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잊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건만 재물을 잊지 못하며 고귀한데도 교만한 짓을 잊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짓을 잊지 못한다.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잊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지금 뭐야? 잊어야 하는데 잊지 못하고 연연하고 있는, 그치? 그러한 상황을 한 10대까지를 쭉 열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가 되면 이건 반대 상황이잖아? 이건 반대 상황. 이제 잊지 말아야 해. 근데 이제 잊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잊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잊어버리며 부모를 잃고서는 슬픔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잊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잊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 예의를 잊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잊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잊는다.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 것을 보고 나면 옛 것을 잊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잊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잊는다.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 끝에서는 조금 다른 약간 좀 연쇄적이고 점층적인 표현이 나왔어.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내적인 것을 그러니까 내적인 게 오히려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만 잊을 수 없게 되고 그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연세법 맞죠?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은 더더욱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내가 지금 계속 잊지 않고 지켜야 할 도리들은 잊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막 어떤 뭐 부귀영화나 명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연해 가면서 잊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 벌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칠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의 행위에 대해서 잊지 못해서 나에게 벌을 내린대요. 그러므로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잊어야 할 것을 잊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을 때 내가 더 내적인 것을 쌓아 나가고 외적으로 내가 뭐 잊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잊을 수 있게끔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바꾼다는 건 무슨 의미야? 내적인 것은 지금 잊고 있고 외적인 것은 잊지 못하고 있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 완벽한 주제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이런 거는 잊어주고 나의 허물 같은 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쳐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잊음에 관해서 논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22번은 다들 무난하게 푸셨던데 4번이라고 하셨습니까 다들? 넘어갈게요. 얘는 쉬운 걸로 제가 볼 때는 다들 하셨으니까
그 다음 23번은 풀었고 24번이 최고 많이 틀린 거니까 봐야 돼요.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정급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에 관한 겁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래요. 한번 거의 대부분 틀리셨을 테니 한번 풀어보시고 맞으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 주시고요. 22번 다 뭐예요? 22번이요? 4번이라고 제가 금방. 네? 2번이라고. 22번? 22번이 2번? 잠깐만, 나 이거 안 풀어봤나? 잠깐만.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22번? 내가 왜 이거를 4라고 써놨지? 니네가 2번이라고 하면? 그러네, 2번이네. 그러면 가는, 나도 읽어봐야 되겠는데?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맞고 나는 유사한 문장. 맞는데? 얘가 2번 맞는데? 2번 맞아요. 2번 맞아요. 내가 지금 4라고 이걸 왜 써놨지? 왜 동일한 색채예요? 동일한 색채어가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색깔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봐봐. 푸른빛, 푸른 이끼, 뭐 그리고 또 푸른 하늘, 이렇게 해서 시상을 전개해 나간 걸 생각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사실 나도 막 흰색도 있고 또 중간에 붉은색도 있지 않았었나? 막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동일한 색채지? 했는데 그 동일한 색채와 푸른색으로 인해서 시상을 전개해 나갔다. 시상을 전개해 나갔을 때 처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어떤 희망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처음부터 해갖고 쭉 이어져 나갔다. 푸른 이끼라든가 뭐 또 푸른 싹이라든가 푸른 하늘이라든가 이게 이제 중심이 되어서 그거를 연결해 나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맨 처음에 조금 그랬어 사실. 근데 이거를 많이들 맞았네 이제 보니까. 근데 넌 몇 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게 또 답이 있을 게 없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 그치? 그래서, 나도 좀 그렇긴 해, 사실. 그런데, 뭐, 굳이 따지려면 그거밖에 없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24번 갑시다. 이제 몇 번입니까, 24번은? 응? 24번. 맞으신 분 있으세요, 일단? 24번? 너 있어? 너 패스. 조용히 하고. 다른 분들 없으세요? 진짜 많이 틀렸구나. 몇 번일 것 같아요? 서연이, 몇 번인 것 같아? 네? 안 풀었지? 네, 풀었어요. 몇 번? 4번? 4번? 지수는? 안 풀었네. 안 풀었어? 주은이는? 그래서 22번 뭐라고? 22번 아, 맞아. 너 그랬지. 하원이, 그만 자고. 하원이는? 네? 몇 번이야? 24번. 저희 씨. 봅시다.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적절한 거야. A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아니죠. 그죠? 얼굴 한번 못 마주친 건 뿌리이고 손을 터는 것은 지금 어디 있었어? 잎과 꽃이잖아요. 걔네들은 나를 도와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로 인해서 내가 한없이 떠는 게 아니라 걔네들로 인해서 내가 가지가 자라나게 됐겠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죠. 그죠? 2번 보시면 B에서는 고집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고집센, 도리 없는, 이건 지금 비와 뭐 눈이었던가? 그 걔네들을 통해서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건 맞는 얘기야? 이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시련에 저항했기 때문에 꿈도 꾸지 못한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희망?
도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도전이 꿈 쪽으로 간다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으로 가면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세우는 대상을 신명나는 일에 연결하여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라고 했으면 이건 뭐예요?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세우는 대상 담이죠. 그 담을 신명나는 일에 연결해서 담이 있었기에 더 신명났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담이 없었다면 신명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맞죠? 그죠? 4번 3번이 됩니다. A에서 가지만의 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B에서 담 밖을 가두어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가지만의 혼자서, 이거는 가지의 상황이 맞는데 B에서 담 밖을 가두어 담이 하고 있는 행위죠. 이거는 담이 가두고 있는 거지 가지가 나를 다 가두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C에서 획을 긋는다. 획을 긋는 것도 담이 하는 행위가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맞지 않고요. A에서 안았다면 과 B에서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그 대상들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얘네들이 아니었다면, 얘네들은 전부 다 가지가 담을 넘어서 갈 수 있게끔 도와준 그런 대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들의 의미는 C에서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목련과 감나무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냥 열거일 뿐이에요. 그 목련의 가지와 감나무의 가지도 이 수양의 가지처럼 그러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들 사이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27번 갈게요. 27번 보고 쉬겠습니다. 25번과 26번 제가 답은 하나 사진으로 올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풀지 않았던 것은 몇 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번, 26번은 많은 분들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패스하고 27번 갈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나와 다에서는 주체는 화자나 글쓴이가 되겠죠. 이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대상이라 하면 수양가지와 이즘이 되는 거겠지. 바라보고 사유하여 생각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는 방식이나 가지에서 드러나죠.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는 이즘에서 나오는 방식인 거죠. 방식으로 나타난다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보시면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누어 살피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일체라는 것을 발견해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어떠니? 맞죠? 다 가지며 꽃이며 잎이며 뿌리며 다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의 수양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다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사유하여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 맞죠? 마지막에 완벽하게 이걸 얘기해주고 있죠? 3번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 이즘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이거는 지금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라고 했었죠? 그 특성에 주목해서 이즘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이즘의 본질, 있는다든지 있지 않는다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 맞죠? 그죠? 나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그리고 다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데 주목해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볼 때 담쟁이 줄기도 담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다에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주목해서 생각했을 때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은 사라지게 된다는. 그치?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5번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야,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건 뭐야? 잊지 않는 것은 병이다죠? 네. 잊지 않는 것은 병이다야. 근데 위에선 뭘 얘기해야 돼? 예의나 분수는 잊지 않아야 한대. 잊지 않아야 하는데 잊지 않는 것이 병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거죠.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